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산업인력공단의 모든 기능장 시험에 대비되어지는 공업경영 파트가 있습니다. 총 6문제가 나오고요. 이 6문제 중에서 몇몇 문제는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매우 편리하게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론이 있죠. 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본 자료는 지금 화면상으로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 문제 1번이라고 해서 다음 데이터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되어 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각각 구하는 것이 평균이나 중앙값이나 최빈수, 다음에 범위, 다음에 5번 제곱합, 다음에 분산이 6번으로 되어 있으며 7번 표준편차, 8번 변동계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료를 비춰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 카페에서 즉 두드림 품질 교실 카페나 또는 주경야독의 기본적으로 뭐 무료 강좌라든가 이런 쪽에서 제가 탑재해 드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그 자료를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유튜브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최신의 계산기는 현재는 바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을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정밀한 계산기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능장뿐만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에 시행되어지는 모든 자격증에 해당되는 허용이 되는 계산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여기에서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FX 570 EX 계산기고요. 카시오 계산기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를 사려고 하면요, 반드시 카시오 계산기를 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야는 테이블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 앞서 잠시나마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를 입력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이 무슨 말인지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ON을 눌렀고요. 그럼 입력이라는 정의는 뭐냐 하면 바로 메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해서 1번부터 번호가 쫙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일반적인 산수 계산은 수학적인 계산은 1번입니다. calculate 1번이 되는데요. 여기 1번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6번째 있는 요 6번입니다. 야가 바로 뭐냐면 이 커서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가죠. 이렇게 이 6번에 넌을 해도 되고요. 이걸 누르면 바로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요 6번 숫자 6을 누르면요. 숫자 6을 누르면 요 데이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용하는 게 1번밖에 없습니다. 1번. 1번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변수가 베리어블이 한 개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을 누릅니다. 그럼 1을 누르면 테이블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꿔 버릴게요, 제가. 자, 이거는 제 나름대로 작동하는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바로 메뉴를 누르고요. 6번을 누르시고 1번을 누르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그전에 제가 다른 작업을 하다 보니까 프리퀀시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러한 데이터를 지금부터 입력을 합니다. 어떻게? 3을 입력해요. 숫자 3을 누르고 이꼬를 누르면 돼요. 넌을 누르면요,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화면 안으로 들어가고요. 같은 방법으로 9를 누르시고 넌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6이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넌 하고요. 15라는 데이터가 있고 이꼴. 자, 다음에 5라는 데이터가 있고 는, 3, 는, 5, 는, 5, 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제일 끝에 는까지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8번 데이터에 5까지 입력이 되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 기능장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야를 A씨를 누르겠습니다. 요 A씨를 눌러도
statistic 1variable 이지만은 이 속에 데이터가 있어요. 진짜요? 예, 지금부터 이 속에 진짜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옵션으로 가볼게요. 이 옵션을 누를게요. 옵션을 누를게요. 바로 3번이 데이터라고 했죠. 그럼 3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입력했던 이 8개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빠질게요. 안에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번 평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평균은 다 뒤에서 나누기 n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 뒤에 있는 값에서 나누기 n을 할 필요가 없이 x바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앞서 이야기는 옵션에 있습니다. 이 옵션에 보시면 바로 2번이 나옵니다. 2번이 1variable calculate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면 다 있어요. 여기에 2를 누르면요. 지가 알아서 작은 글자 쫙 다 나와보는 거죠. 여기 보면 평균이 얼마입니까? 6.375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맞죠? 다음에 SX라고 되어 있어요. SX라고 하는 게 뭐냐면 표준 편차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요 제일 밑에 있습니다. S제곱 X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5. 얼마가 나와 있어요. 696이라고. 요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문제 단축키로 찾아내는 평균과 표준 편차와 분산이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요. 옵션을 누르시고 옵션 눌렀습니다. 자, 여기에서 2번을 누르지 말고 요 하살표, 아래의 하살표를 누르면 여기에서 네가 찾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째, 바로 1번 눌러볼게요. 1번을 누르면 다 뒤에 있는 값이 얼마다라는 것이 나와요. 1번. 그러면 1번을 누르면 되고요. 거기에서 나누기 8개니까 8하고 넣어놔면요. 똑같이 6.375가 나오는 거죠. 평균입니다. 지가 알아서 대해준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은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전처럼 이렇게 누른 후에 1번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2번에 가게 되면 2번에는 아예 X바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누르면 답이에요. 1 누르고 넣어놓으면 답이에요. 6.375. 예, 내가 혹시 되어 있는 게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매우 완벽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시험 문제가 기능장에는 중앙값이라는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중앙값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값이므로 중앙에 위치한 값이므로 여기에서는 데이터가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더니 3, 3, 5, 5, 5, 6, 9, 15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단축키가 필요가 없고요. 그냥 구할 수가 있죠. 중앙에 있는 네 번째 데이터가 5이며 다섯 번째 데이터가 5이므로 평균이 5가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최빈수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데이터는 뭐냐? 그러면 5가 3번 나오고요. 3이 2번 나왔으니까 그러면 5가 최빈수가 되겠죠. 문자로 MO가 되죠. 다음에 범위가 나오는데요. 야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옵션을 가서요. 하살표 아래쪽으로 내려니까 바로 3번이 민 맥스가 나옵니다. 그 작은 값, 큰 값이 나오니까 바로 작은 값은 1번이 되고요. 큰 값은 5번 되어 있네요. 그럼 1번 한번 눌러볼까요? 1번 넌 하면 3 나오네요. 제일 작은 값이. 그런데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데이터가 몇 개 없으니 매우 쉽죠. 그러면 제일 큰 값은 15가 됩니다. 데이터 여러분 유인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죠? 그럼 15에서 3을 빼면 돼요. 그러면 12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미치겠네. 여기 자, 스톱, 예, 와보세요. 예,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자,
새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예, 편집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무엇을 구할 수 있었냐면 바로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 범위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12라는 거죠. 지금부터 문제가 지금 현존하는 교재, 제 교재가 아닌 모든 교재에는 바로 시험 문제가 제곱합이라는 것이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곱합을 풀는 과정 자체가 얼마나 웃기느냐? 말도 되도 않은 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풀이 과정이 틀렸느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곱합을 구하시오.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8개 나왔을 때 제곱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었을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요. 지금부터 앞서 입력이 지금 8개가 입력된 상태이죠. 그러면 그 공식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제 교재의 지금 풀이 과정처럼도 바로 첫 번째 구하는 방법은 시그마 x 제곱. 자, 그대로 두들겨 볼게요. 옵션이 나오고요. 옵션. 내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서메이션 바로 1번에 보시게 되면 바로 2번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시그마 x 제곱이에요. 그러면 2번 누르고 마이너스 갈로 열고 다시 옵션 화살표 1번을 누르시고 갈로 닫고에 제곱을 누르시며 나누기 8개가 되었죠. 해서 넣어하게 되면 109.875가 나옵니다. 유인물처럼, 그죠? 자, 풀이 방법이 요것이 쉬워요? 아니면 이거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먼저 똑같이 옵션을 갑니다. 옵션에 화살표 2번을 갑니다. 2번에 바로 4번이에요. 이 4번을 여러분 적어 넣어도 좋겠죠?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그러면 이 분산 4번을 눌러요. 4번을 누르고 곱하기 n-1, 즉 7이죠. 총 데이터가 8개 있으니까 7을 누릅니다. 7을 누르고 그냥 답을 하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109.87로 나오죠. 또 같은 방법 또 하겠습니다. 똑같이 옵션 눌러요. 자, 거기에서 바로 밑에 화살표 2번 누릅니다. 여기에서 5번이죠. 5번이 표준 편차예요. 적어 놓으시고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됩니다. 이 제곱하면 분산. 거기서 곱하기 7는 하게 되면 답이 되겠어요. 그러면 109.875. 이것이 여러분 기능장 시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시중에 모든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다? 첫 번째 풀이처럼 3-6.375의 제곱 더하기 빼기 제곱 빼기 제곱 이런 형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매우 더 쉽겠죠. 그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뭐였다? 아까 분산이었거든요. 그럼 분산은 바로 이 109.875에서 여기에서 나누기 7을 하면 돼요. 이 n-1인데요. 야를 자유도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가 없고 여러분에게는 n-1이면 15. 얼마가 나옵니다. 696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풀래요? 아니면 앞서 이야기했는 저는 어떻게 해요? 연습이에요. 옵션 다 했습니다. 벌써. 화살표 2번에 어떻게 되죠? 4번을 누르면 또 답이 돼요. 또 어떻게 해요? 옵션 화살표 2번에 3번을 누르고 제곱을 눌러도 답입니다. 잘못 눌렀다. 그죠? 제가 이거는 잘못 눌렀습니다. 시그마 x 제곱 눌러 잘못 누르는 거죠. 자, 다시 할게요. 옵션. 자, 무조건 뭘 누르는지 잘 보세요. 2번에 야는요 3번을 누르는 게 아니고 5번이었잖아요. 5번을 누르고 제곱 누르면 답이 됩니다. 그러면 15.69가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방금 전에 있는 이 값을 뭐합니까? 루트를 하게 되면요. 이 값을 루트하면 표준 편차예요. 그게 7번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7번. 자, 그러면 바로 이 7번에서 표준 편차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3.96이 왜? 분산을 루트하면 표준 편차니까. 그럼 이것을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죠? 옵션 누르시고, 예, 다음 밑으로 가고, 예, 2번을 누르시고, 똑같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5번 누르면 답이거든요. 5번. 그냥 5번 누르면 바로 3.96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형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매우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다음에 하나 더. 변동계수라는 것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으나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평균분의 표준편차예요. 그럼 야는 표준편차 나누기 평균이겠죠. 그러면 변동계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 공식만 이어졌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평균 2번에 가게 되면 평균이 있고요. 1번이 있죠. 다음에 표준편차가 앞서서 5번이 있어요. 그래서 답은 5 나누기 다시 뭡니까? 바로 2번에 평균 1번을 누르면 답이 되겠죠. 그럼 0.621이 답이 되겠어요. 이러한 답을 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러분 기본 문제 2번에서는 다음 중 계량치 데이터가 아닌 것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유인물이 있고요. 계량은 여러분 뭐가 되죠? 측정했는 값이에요. 그래서 수익 금액은 측정을 하는 건데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비연속적인 계수치 데이터가 되며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제곱합을 구하라. 예, 여러분 여기서 제곱합은 x제곱 시그마 x는 4950 그럼 숫자로 4950 누르시고 마이너스 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야는 345의 제곱 나누기 몇 개의 데이터인가 라고 했더니 25개래요. 그래서 25를 나누면 답이 됩니다. 그러면 189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뭐 해드린다 하면 만약 이항분포라든가 초기하분포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쉽게 두들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공학용 계산기 컴비네이션 계산기가 바로 나누기 있어요. 여기에 노란 글자에 있죠. 나누기 위에 작은 글자로 그죠? 뭐 요걸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구하는 컴비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학용 계산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계산기 데이터를 입력을 한 후에 그것을 불러내는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편차나 제곱합을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은 둘째이고요. 어떻게 빨리 구해내는가. 이런 것이 우리는 기능장을 공부하실 때 공업경영에서의 기초통계의 가장 기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은 결과 항상 있으시길 바라요. 물론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꼭 구독을 또 부탁을 드려야 되겠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리합니다.